네, 장관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의원으로서 오늘 또 미디어 특위 활동 기한이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소회가 더 새로 좀 깊습니다. 예,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아무튼 제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신뢰 유지, 회복도 있었다고 봅니다. 설사 오보가 있었더라도 다시 진실을 보도하거나 혹은 적어도 반론을 보장을 해서 어떤 회복시키려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국민들이 점점 언론에 대한 신뢰 내지는 언론에 대한 그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님 3프로TV 아시나요?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위원장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저는요. 예. 3프로TV가 그 두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서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했고, 3일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255만 회 조회수가요. 윤석열 후보님은 166만 회였고요. 좋아요가 이재명 후보님은 21만 회, 윤석열 후보님은 3만 3천 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에 보면 특징적인 거, 인상 깊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해주었다. 그 3프로TV를 통해서 언론에 비춰진 후보의 모습과 또 후보가 직접 1시간 반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댓글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댓글은 두 후보 간 경제 관련 정책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유권자가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을 언론이 편집 해석해서 왜곡해주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고, 또 자유롭게 두 명 후보의 생각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3프로TV라는 이 유튜버를 통해서 두 후보의 자유로운 토론, 대담을 통해서 국민이 어떤 그 후보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그런 갈증이랄까요? 알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니까 255만 회, 166만 회라는 엄청난 조회수가 3일 만에 기록이 되고, 또 반면에 언론에 지금까지 소개된 두 후보의 모습이 이게 과연 그 언론이 그대로 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언론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점점 언론 안 보고 유튜브로라든가 이런 정책 유튜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면 저도 한번 잘 듣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프로TV처럼 언론을 대체하는 다양한 매체들과 다양한 매체 미디어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언론도 신뢰를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보해야 그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좀 더 나은 보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와 그 새롭게 등장하는 소셜미디어 간의 영향력도 상당히 전이되고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체 영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도나 그 매체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법적으로 깊이 천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매체의 범람이나 이 확대 속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거의 대세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 법조인이니까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불러놓고 3시간, 4시간 같이 문답하면서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 적고 그거를 조서로 적는데 사실은 판사가 읽어볼 때는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조서로 정리가 돼서 오고 사실은 판사는 그 조서를 신뢰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많은 조서들은 그 취지를 잘 담았지만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가 과잉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 수사라든가 혹은 기획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무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조작을 넣기도 하고 왜곡을 넣기도 하고 또 긴장에 떨고 있는 당사자가 정신없을 때 그냥 도장 찍게 해서 법원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영상 촬영을 하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정말로 그 뜻이 왜곡해서 적혀진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그 약천 오거리 사건도 있고 미성년자 그 유인해서 살인한 사건도 보면 검사가 길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거를 마치 조서에는 검사가 짧게 묻고 당사자가 계속 디테일한 것까지 그 답변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 증거 능력 없어지고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투명한 창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추가 질의하시죠. 예. 예. 네, 저 보충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예. 네,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